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고요. 날씨도 이제 점차 따뜻해지고 있고 증시도 뜨겁고, 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뭔가를 계속 찾아봐야겠죠.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주에도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건 없지만 요소 곳곳에 변동성을 좀 촉발시킬 만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월요일에 보면 연준에서 BTFP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작년 3월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연준이 긴급하게 지원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 하루 쉬었다가요. 목요일에 가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금요일에 산업 생산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3월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금요일이고요.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숨가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꽤 높은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년물과 30년물, 즉 메인 국채예요. 메인 국채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의 동향이라든지 달러의 방향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뎁스 있게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이 요지부동이죠. 요지부동이라기보다는 지갑병들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라고 뽑고 싶기도 하겠지만, 엔비디아는 뭐 이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좀 그나마 관심이 높은 기업 중에 테슬라와 브로드컴을 좀 가져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심심치 않게 어떤 내용이 들리고 있냐면, 브로드컴이 테슬라를 대신해서 매그니피센트 7을 차지할 수 있지,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인 거냐라고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연중 전체적인 움직임이긴 하지만 일단 거의 뭐 1조 달러에서 쭉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까지는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VM웨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AI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였던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총액 순위를 쭉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자리도 바뀌었고, 엔비디아가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를 제치고 3등까지 올라갔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사우디의 아람코까지 제치면서 글로벌 시총 3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어요?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2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현재가 6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주가가 3배, 시가총액이 3배나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됐죠? 1조 달러가 넘었던 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꽤 긴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월가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선두권에 있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UBS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기존에 5,000포인트에서 5,400, 기존에 4,850에서 5,400으로 꽤 세게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반면에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있긴 하죠.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소프트한 랜딩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불을 확 데피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AI라고 하는 테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에 반대되는 시각들도 분명히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도이치뱅크에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저도 이걸 직접 시계열로 한번 돌려봤는데,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4개월 주가의 등락률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되게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4개월간의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는 시점들, 그래서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요 변곡점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이라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까지 대략 20%를 넘어가는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강세장이라고 하고, 20%를 넘어가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약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세장의 끝물과 약세장의 끝물,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점은 작년 10월 말부터 봤을 때 대략 21% 넘게 상승을 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앞전에 그런 사례들에서 보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네, 이런 사례들이 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 개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 상에서도 보면 약간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이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그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매수자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유동성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연준의 유동성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거를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비슷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유동성은 다소 좀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의 괴리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과의 움직임도 꽤 중요하죠. 결국에는 저희가 미국 경제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 소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노동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임금이라든지 또는 소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달 초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발표되는 채용 공고라고 하는 잡 오프닝스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향의 모습을 보이면 괜찮아요. 견고한 펀더멘털 속에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이상 신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다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심리를 아주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할 거예요.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도 뭐냐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뭐 한다고요? 정책을 되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되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가 동결 수준에서 이제는 인하 수준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 내에 전체적인 이 센티멘트, 즉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계속해서 완화에 대한 이런 의지가 좀 높아졌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다시금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봐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까지는 빠르게 인플레 둔화가 진행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4%예요. 이거 정말 빡빡한 수치입니다. 지난달에도 0.3%였잖아요. 지난달에 0.3%였거든요. 이것도 시장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본 상황인데, 다시금 0.4%? 네, 꽤 빡빡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파월 의장도 이 2%라고 하는 수치를 얘기하긴 했지만 최근에 어떤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냐면, 이 2%까지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마이너스 되는 건 더 빡빡할 거고요. 플러스인 거니까 대략 한 2에서 3%대의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3% 미만으로 만약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 연초 이후에 보면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축소가 되긴 했잖아요. 물론 시장이 처음에 아주 좀 높게 과하게 잡은 경향이 있지만 그걸 최근에는 많이 좀 축소가 됐었거든요. 연준과의 그 시각차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 미만 내려오는 물가 흐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네, 시장도 다시금 기대감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투자 센티멘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게 물론 단순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번 달 예상이 0.4%잖아요. 0.4%면 어떻습니까? 만약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평균 0.4%씩 증가한다고 하면 이번 올해 중반에는 물가가 4%대에 가 있어요. 이러면 빡빡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빡빡해집니다. 실제 디스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은 어떤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야, 물가가 이렇게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런 재반등에 대한 우려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0.4%는 매우 빡빡합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매달 평균 0.2% 미만으로 가야지 올해 중반에 가면 어떻게 돼요? 3%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녹록타,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물가에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최근 4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내 가솔린 소매 가격, 평균 소매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밖으로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계절적 수요가 은근 강해요. 계절적 수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마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하고 있다고요? 지난주 월스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원유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는 지금 금 가격만 가져오긴 했지만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구리나 이런 금속 가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에 중국의 양회가 있는 상황인데, 중국 양회에서 밝힌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일단 GDP가 5%를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요 월가를 중심으로 보면 대략 4% 중후반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시장이 보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스터 같은 걸 내놓을 거라는 거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들의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금이든 구리든 다양한 금속 가격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물가에 상당히 좀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중동은 여전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특히 주요 물길들이 있잖아요. 그걸 흔히들 초크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크포인트에서의 다양한 갈등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에 2.1%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미국의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는 성장률 추이가 대략 1.5에서 1.8%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산업 생산, 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에 녹아 들어갈 텐데, 그랬을 때 좀 더 이러한 추세가 강화가 되느냐 또는 약화가 되느냐의 여부도 여러분께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기보다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은행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고 하는 건데, 간밤에도 보면 주가가 40%까지 빠졌다가 이게 다시금 플러스 반전을 해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뉴욕 커뮤니티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소 지역은행들인데 11일 날 종료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중소 지역은행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줬던 연준이 자금을 지원해줬던 그 채널이 또는 베이클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비클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 1,6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빌린 돈이, 물론 이제 담보를 맡겼죠. 담보를 맡기고 이제 빌린 돈이 1,600억 달러인데, 이게 과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메꿔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음 주에는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앞서 제가 변동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주 빠르게 정리해 보면 다음 주는 업앤다운이에요. 변동성이 들쑥날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연초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소지역은행들 상황에서 보면 이 BTFP라고 하는 거가 종료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없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소비자 물가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다는 것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썸머타임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 시간도 빨라지고 마감 시간도 빨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뉴욕과 우리나라의 시차도 1시간 정도 줄어든다는 정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